안녕하세요, 민입니다. 오늘 또 수요일이 됐고 또 영상을 찍을 날이 왔네요.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낮에는 굉장히 좀 옷을 너무 두껍게 안 입어도 좀 다닐만 했었는데 아침은 확실히 좀 춥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. 저번 주 이제 그 화요일부터 학교를 갔었네요. 화요일, 수요일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틀 정도는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얌전히 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 얼굴도 밝아 보이시고 정말 저 표정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목요일이 되니까 이제 제가 조금 기대를 한 건 아닌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고난을 동반하시니까 이런 진상이 있는데 아직 그 면모를 보지 못하셨다.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저희 아이의 그 진상이 드러난 거죠.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점심 시간은 지나서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그 계단에서 강당을 갔다가 이제 계단에서 이제 내려오지를 않는다면서 막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그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는 않는데 하면서 뭐 어떻게든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뭔가 도움 드릴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이가 항상 욕망을 부리면 그 욕망을 부려도 되는 그 단계를 이렇게 좀 지정을 합니다. 뭐 게임으로 치자면 뭐 1판, 2판, 3판, 4판이 있듯이 1판이 제일 이제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조금 쉽게 받아들이는 욕망이 좀 적은 그런 단계고 150이 이제 최고 단계인데 그건 완전 내가 욕망을 부려도 되냐고 막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단계인데 본인 말로는 그 단계를 무한이라고 합니다. 무한대. 뭐 컴퓨터 게임도 중독이 있듯이 무한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150으로 이렇게 숫자를 좀 지정해 놨어요. 그래서 항상 150 해도 돼요. 뭐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150배 정도로 실행을 해도 되냐 이렇게 저에게 겁을 주면 150 뭐 무한 이런 거 없다 무조건 1로 해라고 제가 욕망을 완전히 낮추라고 그렇게 말한 게 있어서 선생님께 뭐 이런저런 뭐 부연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럴 때는 아예 감정이 좀 올라오지 않도록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
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주로 한다고.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욕망을 레벨을 올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라. 이렇게 주로 말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레벨을 1레벨로 해야 된다.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곤 합니다. 부가 설명을 안 했죠. 그렇게 이제 전달을 드렸는데, 잘 모르시니까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아이가 항상 이 욕망을 오릴 때마다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아이가 수긍을 하더라고요. 수긍을 하고 울음을 이렇게 시작하려는 거를 멈추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누르고 그 순간을 이렇게 약간 한숨을 쉬고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것을 제가 좀 자주 봤었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셨나 봐요. 그래서 전화를 또 한참 있다가 주셔서 이제는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정도가 심하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그래도 그날 좀 밥은 점심 정도는 제가 막 허겁지겁 먹고 그렇게 아이한테 갔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가 이제 통제가 안 됐을 때 좀 빨리 보내주면은 좋겠는데 선생님께서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을 아이가 감정이 격해진 시간부터 해서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까지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좀 선생님이랑 같이 힘들겠냐 이런 생각에 아이가 물론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많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이 진이 좀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. 복도에 서 있었고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고 그 실무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뒷문을 이렇게 열면서 저에게 오시면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신다고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주셨고 그렇구나 하면서 지금 조금 많이 긴장 상태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번씩 이렇게 그 교실 문에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퍽퍽 소리가 났었어요. 그래서 아이가 지금 많이 흥분돼 있구나. 집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장롱을 툭툭 두드립니다.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실 문을 이렇게 툭툭 두드린다는 것은 얘가 자칫 잘못하다가 그 초등학교 때도 했었던 버릇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.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거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이제 피해를 선생님께서 보시니까 그게 참 죄송스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제 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. 나는 그 실무원 선생님을 본 순간부터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날 이제 아이가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아이의 진상을 이렇게 발견하셨으니
좀 신무원 선생님께 복음 전하는 것을 좀 서둘러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, 신무원 선생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안에 또 다른 아이가 같이 이렇게 학습을 좀 지도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들어가시니 오늘은 또 때가 아닌가, 이렇게 이제 복도에 있다가 이제 도움반 이제 지도하신 선생님 나오셔서 그냥 저희 아이는 조퇴시켜서 이제 집에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자꾸 실무원 선생님께서 왔다 갔다 거리셔서 저희 오셔서 지금 상황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, 조금 살짝 오래 머물러 계신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죠. 여쭤서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저는 예수님 그 처음값이처럼 교회 다닙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.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가 행동은 막 저렇게 해도 집에서 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옆에 와서 같이 엄마 성경 읽는 거 같이 따라서 읽고 찬송가도 잘 부른다면서, 지금은 저런 행동을 할지언정 집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좀 마음이 좀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, 그리고 좀 집에서 참 잘하는데 또 학교에서 저런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애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어졌었고 복음을 전했죠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약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물은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?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대화가 있었는데, 좀 말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을 다 듣지 않고 약간 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저랑의 관계에서 막히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제가 말을 좀 길게 하고 싶어도 뭔가 이렇게 말에 이게 다른 말로서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하던 말을 끊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순간 자체도 이분이 저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게 이렇게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게 제가 이제 느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. 끊기면 끊기는 대로 그분 얘기 들어드리고 그렇게 좀 소통을 했었던 것 같네요. 이제 교실로 들어오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교실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도움반 선생님이 구석에서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자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고, 그 도움반 선생님이 이제 의자를 갖다 놓으셨어요. 의자를 갖다 놓고 아이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통제를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. 아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문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. 그럴 때마다 이제 도움반 선생님이 팔을 이렇게 오므리게끔 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려 할 때마다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
보아하니 책상에는 그 식판이 있었습니다. 아직 뭐 밥을 먹지 않은 그 식판에 이제 동그라니 이제 놓여져 있었죠. 그래서 아유, 선생님이 또 애쓰셔서 아이 급식 먹으라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걸 먹지 않고 또 이런 힘든 일을 지금 겪는 순간이구나, 이런 생각이 식판을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애쓰시는 게 보이고 좀 빨리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이제 고집부리니까 좀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넌지시 얘기를 하셨죠. 저보고 이제 뭐 집에 어떻게 데리고 가실 거냐고, 이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, 제가 뭐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제가 데려갈 수 있고, 혹시나 제가 못 데리고 간다면 뭐 경찰을 불러도 되고, 아니면 이제 저희 또 오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, 이제 선생님께서 일단은 이제 어머니 혼자 데리고 나가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아이를 좀 교문까지는 데리고 나가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때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데리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 주셨죠. 아이가 손에 힘이 너무 세서 팔목을 이렇게 잡으라고 저에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, 아이 힘이 세죠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과 제가 이제 아이를 부축해서 교문 쪽으로 나왔었죠.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고,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죠. 아, 선생님, 아이가 이런 면이 있어서 그 저에게 이제 데려가시는 그 전화를 부담 없이 하셔도 된다고,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. 아이가 오늘 이 정도까지 나온 거 보면은 내일은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, 내일 아침에도 또 이러면 이런 상황으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간다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짧을 것이고, 그럴 바에야 집에서 쉬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면서 결석 문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다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겠다면서 얘기를 했었죠. 아이랑 집에 가는데 또 약간 아이가 약간 엄마의 손을 거부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이 나왔었는데 제가 좀 으름장을 놨습니다. 으름장을 놓으니까 좀 그렇게 체념을 또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. 저는 이제 다음날 아이가 또 아침에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나온 조짐이 보이면 이제 담임 선생님께 아이를 학교 안 보내겠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도움반 선생님의 의도가 오늘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내일은 좀 쉬는 게 안 낫겠나, 그런 말을 꺼내시는 자체가 저보고 싫어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얌전해줘도 얘를 그냥 학교에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선생님의 의도를 제가 더 오버해서 실행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눈치를 제가 본 것 같아요.
그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눈치가 보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그냥 오지 말고 쉬라는 건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임 선생님께 제가 연락을 취했는데 뭐 그 당일 아침에 아이가 좀 감정이 심한 것 같아서 보내지 않도록 해도 될까요?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는 얌전한데 그 말은 생략했지만 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오늘 좀 쉬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좀 제가 거짓말을 좀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아픈 거 아니고서야 뭐 아이가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학교에 안 온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이제 인정 결석이 안 되고 미인정 결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예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출석 기록부에 그렇게 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좀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결석을 하기 싫어서 아이를 보내자니 어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아이를 학교 안 보내는 쪽으로 좀 이렇게 저를 설득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안 보내자니 아이가 미인정 결석이 되어서 걔는 상 못 받구나 이런 생각이 참 두 가지 마음이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 순간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좀 짧은 시간이었죠. 그런데도 이제 도움반 선생님 부탁하신 게 있어서 결석이든 어떻든 간에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미인정 결석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쉬게 했습니다. 아이가 뭐 전화 통화하기 전까지는 약간 감정이 살짝 올라오다가 뭐 말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행동으로서 좀 격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학교 보냈었으면 또 어제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결석이 되어서 마음이 엄청 무겁더라고요. 무겁고 이런 아이의 성향에 맞는 그런 결석이 아직까지는 그 학교 제도에서 충분하지 못하구나. 그냥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행동이 뭐 격하게 나와서 학교를 못 보내면 그냥 무조건 결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체념을 했죠. 체념을 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도움반 선생님께 미인정 결석이 되었다고 막 따지고 막 그러진 않았죠. 그냥 뭐 그것도 그 선생님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고 제 선택이 더 강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좀 학교 안 와도 된다고 결석 이런 거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미인정 결석이라고 담임 선생한테 들었다면서 막 그렇게 막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도움반 선생님께서 연락이 또 금요일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금요일 학교 안 가는 날에 연락이 와서 참 걱정됐다면서 막 되게 마음을 써주셨어요. 마음을 써주셨고 좀 소통을 좀 따뜻하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. 너무 걱정도 해주시고
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통제하고 담당하시는 건 참 좋은데, 그래도 선생님 점심 거르시지 마시라고 챙겨 드시면서 아이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선생님도 저를 되게 아껴 주시더라고요. 직장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행정 담당하시는 선생님, 데스크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그때 좀 제가 그 선생님께 일을 떠맡긴 적이 있어서 좀 그런 대면하는 순간에 있었는데,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. 선생님께서 이제 아예 이제 제가 인사를 해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거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좀 인사를 한 몇 번 했는데, 좀 그러시는 것 같길래 인사를 정말 받아주기가 싫으신 건가? 이제 마음이 좀 돌아갈 때가 됐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했고, 그 선생님께서 교회를 예전에 다니셨다고 하셨었습니다. 그래서 믿었던 자가 더 마음을 돌리지 않는구나. 뭐 성경에도 뭐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를 더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데,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정말 다시 이렇게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떠나가실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, 내가 하는 인사도 참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.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바라보시는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안 받아주는 인사일지라도 그냥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그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, 그 학생이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왔던 학생이어서 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독감 걸리기 전까지는 그 학생이랑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, 제가 이제 월요일 독감 걸리고 난 뒤부터는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시나 여기까지인가 했는데, 그 학생이 금요일에도 나와버린 거예요. 그래서 너가 있었구나 하면서,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애정이 마른 아이인데, 이 화가 올라오면은
와 정말 인정사정 볼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고 누구건 상관없이 화를 표출한다. 그게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이렇게 제재하면은 탁 나오는 버릇이 있는데,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에 탁 물고,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박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정말 좀 긴장을 타게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자제하면은 안 되겠다. 제재를 했을 때 항상 그 행동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놀잇감을 찾는 거죠. 그래서 놀잇감을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수레를 끄는 그 장난감, 그게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, 제가 또 동태를 살폈죠. 이게 수업 시간에 하면은 엄청 방해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 아이가 좀 정신을 팔고 있을 때 그 수레를 좀 높은 곳에 올려놨는데, 아이가 선생님이 올려놨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. 그래서 막 장난감을 이렇게 찾는데 없으니까 또 새로운 장난감을 찾는데, 그건 또 막 단추 정리함, 단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함인데, 보면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데, 이게 단추가 입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사고가 나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고 했는데, 이게 또 함부로 뺏어버리면 아이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에 물고 막 뭐든지 다 박으려고 하니까 그 박는 그 힘도 엄청 세요. 제가 한번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봤는데 진짜 얼얼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화까지는 제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좀 단추를 만지고 있는 그 아이를 굉장히 주시했죠. 주시를 했는데 제가 또 맞는 다른 아동이 있어서 그 아이를 좀 그 아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, 그 아이도 만만치 않습니다. 막 굉장히 활발한 아이라서 또 이 불교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만 나한테 담당하라고 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내가 맡아야 할 오늘 하루의 임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, 막 정신 없었어요. 이 남자아이도 맡아야 되고 여자아이도 맡아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데, 제가 다른 여자아이를 맡고 있는 상황에 그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그 아이 단추를 가지고 노는 아이 단추를 이게 뺏었죠. 뺏어서 막 안 주려고 하니까, 그때 이제 제가 아이 화가 올라갈 것 같은데,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. 슬그머니 다가가서 조금 살짝 머물러 있다가 아이가 혹시 단추 입에 넣으려고 해요 하면서 그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아니었는데 뭔가 그 선생님도 위험을 감지해서 이제 뺏으려고 했겠죠. 아니면 뭐 수업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거를 하고 있으니 뺏으려고 했었던 의도일 수도 있고. 근데 제가 개입을 했죠. 개입을 해서 어차피 얘는 내 담당이고 내가 지금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지금 가지고 논 장난감을 뺏어버리면 얘가 또 머리를 어딘가는 박을 것인데 라는 생각에 좀 슬그머니 가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선생님께서도 약간 이렇게 좀 의사가 분명한 선생님입니다. 그리고 뭐 제가 더 어리고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뭐 그렇게 수긍하실 것 같은 성격은 아니시고, 또 타당한 그런 뭐 논리도 잘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선생님인데, 그때는 그 선생님이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
아이를 다시 이렇게 단추를 가지고 놀게 했었고, 그 선생님이 좀 위험해 보이셨겠죠. 그래서 그 선생님 마음도 제가 읽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스그머니 이제 또 높은 곳으로 올려놨었죠. 근데 좀 그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는 거는 그때 뿐이셨고, 또 이렇게 또 다음 주가 되니까 또 뭔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또 타당하게 뭐 얘기하시면서 제가 좀 오인했던 그런 사항을 이제 그 선생님께서 컨트롤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저에게 이렇게 부수부수 들어오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다 타당한 이유니까 뭐 제가 막 딴지 걸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. 아, 그렇구나 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좀 따라 드리면서 뭐 아직 복음은 전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도 개성이 좀 있으시고 약간 똑부러지는 성격에 주부시고 막 되게 화장도 잘 하시고 뭐 염색도 하시고 옷도 굉장히 몸매도 좋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고 똑부러지는 선생님이구나. 그리고 그 선생님 외모가 좀 예전에 제가 미용실 제가 취업을 했을 때 그때 있던 저의 실장님이었죠. 굉장히 좀 닮으신 것 같아요. 말투나 뭔가 성격이나 굉장히 좀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약간 남성이 아니고 약간 중성스러운 좀 뭔가 당당한 그런 여성상이었죠. 그래서 근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뭔가 아동들이 이렇게 뭐 그냥 별 중요한 말 이렇게 중요한 말이 아닌데도 이렇게 흘려버리는 말도 이렇게 딱 담아서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런 점은 굉장히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. 기차니즘 선생님은 아니시구나. 나랑은 좀 다르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까지는 좀 그 선생님을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좀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. 요런 순간이 있어도 좀 너그러이 그냥 그 선생님의 면모를 제가 이렇게 보는 과정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. 제가 담당한 그 아이가 음악 시간에 집중을 못해서 그 새로운 선생님이 또 바로 뒤에 이렇게 바짝 붙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악보를 볼 수 있게끔 막 지도하고 또 칼림바를 이렇게 잘 만질 수 있게끔 지도를 했는데 그 남자아이가 하기 싫었던 활동이었어요. 그래서 막 하기 싫은데 막 하게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화가 난 거죠. 그래서 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에 탁 물고 막 유리창이죠. 유리창에 머리를 갖다 박는데 정말 막 유리 깨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세기가 셌습니다. 그 아이는 유리가 깨진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죠. 그랬더니 막 선생님은 막 선생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힘을 붙이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건너편에 앉아서 있으니까 막 괜히 막 개입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막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막 그 선생님을 향해서 하다가 좀 화장실을 가고 싶다 막 이런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불쑥 그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지만 제가 불쑥 제가 데리고 갈게요 하면서 선생님 좀 치시라고 제가 데리고 갈게요 하면서 막
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아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옆방에 이렇게 좀 유도를 했죠. 옆방에 휴식실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랑 놀자 하면서 막 데려가니까 또 따라오더라고요. 따라와서 음악 시간 집중 못하고 또 새로운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힘을 붙이니까 이 아이가 조금 떨어져서 좀 휴식을 취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아이를 휴식실로 데려왔었고 좀 저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같이 놀자 하면서 계속 놀자 이렇게 좀 말을 하니 그 아이의 귀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놀자 하면서 계속 그 제가 했던 말을 그 아이도 하면서 막 즐거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구본을 이렇게 좀 만지는 것 같길래 지구본을 가져와서 돌려볼까 하면서 막 돌리니까 본인도 신기해 막 재밌다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저한테 같이 놀자 하면서 막 저도 덩달아서 막 이렇게 흥을 좀 맞춰줬죠. 그리고는 막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입맞춤은 아닌데 코를 이렇게 맞춰서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덩달아서 했지만 남녀 질서 부정성인 거 알지 하면서 우리 입맞춤은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장난을 쳤었고 굉장히 잘 따라 주었습니다. 굉장히 잘 따라 주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정리하고 가자 하니까 또 선생님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휴식실을 나왔죠. 휴식실을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그때 이제 고분고분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옆방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쉬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숙 들어가서 막 나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. 제가 막 좀 나오자고 이렇게 선생님 먼저 나가 있을게 너 따라 나와 해도 안 나오고 이래도 안 나오고 저래 해도 안 나와서 그 혼자 휴식하고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뻘쭘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겨드랑이를 이렇게 손을 놓고 선생님 이제 강제적으로 너를 끌어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네가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끌어갈 거야 하면서 너는 선택권이 없어 하면서 막 아이를 이렇게 힘으로써 제가 끌어당기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너는 선택권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이제 또 그 옆방 선생님이 보게 되셨죠. 토요일은 이제 제가 뭐 저희 아이도 머리 자를 때가 됐고 제 어머니도 이렇게 몸이 편찮으셔서 뭐 아까림은 못하시죠. 그래서 머리가 한참 길러 있으시더라고요. 저희 오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오빠도 제가 이제 저희 아이만 이렇게 머리 자르는 거를 담당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막 가위를 들고 있는데도 막 장난을 치고 막 협조를 안 해주니까 막 제가 화가 나는 거죠. 그래서 막 이제껏 막 아이를 막 되게 제가 못됐게 하면서 막 머리를 깎였는데 막 그러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
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좀 이렇게 돌발 행동할 때마다 좀 잡아주라면서 제가 이제 3명을 이렇게 하루에 머리를 깎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맞췄죠. 그래서 그날 그날 이제 한 9시가 좀 넘었나요? 10시 가까이 돼서 저희 가게로 오게 됐었고, 저희 오빠부터 해서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들까지 이렇게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. 이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실력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빠가 머리가 앞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앞머리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? 그런데 그 머리를 짧게 잘라 버렸어요. 원래는 좀 길게 놔뒀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앞머리 더 잘라라 더 잘라라 자꾸 말을 하셔서 그래 엄마가 말하는 거는 들어야지 하면서 잘랐는데 머리가 이렇게 서버린 거예요. 그래서 가면서 오빠도 머리 이거 할 건데 하면서 막 그랬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오빠 갈수록 내 실력이 안 좋아진다 하면서 그랬었고, 어머니는 저번에 한번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실패를 봐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시도하지 말고 좀 그냥 제일 무난하게 평범하게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, 보부 단발 느낌으로 그렇게 실패 없이 어머니는 잘라드렸고, 저희 아이는 좀 머리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의 그 약간 실패한 머리 모양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. 어디를 포인트로 맞춰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 남자 머리가 그걸 좀 깨닫게 해주셔서 다음에는 좀 잘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중간에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는데 왜 문을 두드리지 해서 어머니는 막 무조건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하시니까 엄마 올 사람 없다 하면서 그랬는데 지나가시던 뭐 손님이 미용실을 하나 싶어서 막 두드렸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미용 이렇게 그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. 그래서 장사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이상하게 또 저희 가족 머리를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손님이 지나가시던 못 보던 손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미용실을 하나하나 잘못하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가족들만 이제 조용히 이렇게 깎고 나갔죠. 제가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깎고 있을 때 세 사람을 받았잖아요. 세 사람을 받았는데 정말 옛날에 막 미용하던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. 릴레이로 하니까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내가 정말 미용실 했을 때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는 막 제가 체력이 다 딸려도 손님이 오면은 받았었어야 해서 정말 어떻게 장사를 했나. 지금 이렇게 가족 3명을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, 그리고 어머니가 너는 정말 미용하면 안 되겠다. 얼굴이 벌게졌다고 저보고 지금 너 얼굴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라고 막 저는 괜찮다 하는데 제 몰골이 정말 막
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자르는 몰골이 아 나는 정말 미국이랑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겨우겨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마무리하고 열심히 막 그 머리카락을 막 쓸어 담고 해서 저야도 이렇게 좀 감정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막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르니까 뭐 큰 사고는 없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집으로 이제 향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두부를 사신다고 하셨나요?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채소 가게에 가게 됐습니다. 그 채소 가게가 한 며칠 정도는 그 사장님께서 수술을 하신다고 문을 닫아 놨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 두 사장님한테 복음을 안 전했지 싶은데 그때 이제 새해 돼서 새해 인사만 했지 새해 인사를 반갑게 하니까 그 여자 사장님이 막 반갑게 이렇게 대꾸를 해주셨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장사를 수술 때문에 쉬시고 열었을 때 한번 또 이렇게 채소를 사러 가면서 몸 잘 뭐 수술 잘 하셨나 뭐 몸 회복 잘 하시고 계시나요?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정말 친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뭐 몇 번 보지도 않는 사람이 뭐 수술 어쩌고 뭐 건강 어쩌고 이게 좀 너무나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.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복음을 좀 건강하셔야죠 하면서 막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. 되지 않았고 그날도 이제 어머니께서 두부를 사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갔는데 또 오빠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저를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시키시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.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뭐 무슨 뭐 아기포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아기포 들고 이렇게 가서 이제 두부를 물어봤는데 두부는 없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여자 사장님이 아니셨고 남자 사장님이셔서 남자 사장님이시든 말든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볼까 했는데 또 앞에 어떤 손님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화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뭐 계산을 하게 됐고 어쨌든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용기는 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뒤돌아서 섰습니다.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교회 쪽에 떡집에서 떡을 사 먹으시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가니까 떡이 팔려 있지 않아서 떡이 장사를 하지 않아서 그 맞은편에 또 분식집이 있습니다. 그 분식집에 가서 그냥 김밥을 좀 사서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 오빠가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저희 온 가족이 머리를 깎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은 이제 거진 12시가 되어가는 시간이라서 어머니가 떡집 들려서 떡을 먹고 싶었는데 떡집을 문을 열지 않아서 맞은편에 이제 김밥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돈 쓰지 말고 집에서 그냥 챙겨 먹지 했는데 어머니가 김밥을 사자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김밥을 3줄을 샀죠.
세 줄을 샀는데 그 김밥집의 사장님도 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사장님 밖에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냥 좀 뭔가 뭐 관계에 진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없고 또 저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그 김밥집에 애정이 없는데 어머니가 시키시니까 또 나가 하면서 또 오빠가 안 들어가고 또 내가 하면서 덤덤하게 들어갔죠. 여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인사를 하고 저는 뭐 그 사장님께서 저를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죠. 이렇게 김밥을 주문하고 이게 참 손님과 사장님과의 관계가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. 미용실 할 때 뭐 뭔가 이렇게 말을 걸고 싶은데 좀 어려운 손님이 있기는 했었지만 보통 손님들이 이제 좀 대화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어려운 손님도 분명 있었습니다. 좀 말 진짜 내가 안 꺼내면은 안 꺼내시는 손님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수가 좀 말을 많이 걸어주셔서 제가 참 미용실에서는 입을 다물고는 절대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죠. 느꼈는데 참 김밥집에 가니까 서로가 그렇게 뭐 좀 친하지 않으면 서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대화를 참 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을 체념했죠. 체념을 하고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 김밥 사장님께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 요새 보이지 않는다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옆에 손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랑 친하지 않으셔서 그 손님한테 말을 거신 줄 알았는데 제 어머니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예 하면서 예 어머니 요즘에 아프셔서 혈압이 높으셔서 그렇게 아침에 원래 새벽 기도를 같이 가는 거를 알고 계셔요.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이 가셨는데 안 보이신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어머니 고혈압 때문에 요즘은 제가 혼자 나가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. 아이고 잘 나가시더니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저에게 소통을 하시더라고요. 밖에 뭐 남자는 누구냐 하면서 뭐 저희 오빠라면서 저랑 많이 닮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걸어 주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올 때도 좀 편하더라고요. 좀 그런 게 좀 굉장히 오래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뭐, 초반에 그 김밥집 들어갔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었고, 뭐, 복음도 전하고 막 했었었는데, 갈수록 뭔가, 이 사장님이 날 불편해 하시는구나를 제가 느꼈고, 좀 한참, 그 김밥을 자주 팔아드리는 것도 아니고, 한참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었는데 좀 오랜만에 그렇게 사장님이 마음을 좀 여셔서 저에게 이제 소통을 거시고 좀 그 가게를 나올 때까지도 제가 이제 편하게 좀 인사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순간이 굉장히 좀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마음은 좀 훈훈하더라고요.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에서 막 이렇게 김밥을 먹었는데 오빠가 요새 김밥 3,000원이가 하면서 비싸다 하면서 오빠가 이제 돈을 안 벌고 막 집에서 이제 좀 머무는
사회생활 안 하고 머무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 오빠 김밥 3,000원 올랐는 것도 체감이 안 되나 하면서 속으로 많이 비싸지 하면서 막 그래도 먹었죠. 양이 좀 적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뭐 김밥으로서 뭐 끝장 낼 것도 아니고 뭐 적으면 또 밥 돌려서 먹으면 되지 하면서 막 겨우겨우 김밥을 먹으니 전화가 오더라고요. 여기서 1부를 정리하고 2부 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